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1만 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는 물론이고요. 실업급여 지급 이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어려움 겪는 분들 많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실업하면 누구나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월급 못 받고 있다, 연차 못 쓰고 있다, 누가 괴롭힌다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자세히 그 고민들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언제쯤 좀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예. 코로나 이제 거의 잠잠해지면 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좀 또 다시 유행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예, 아무튼 잠잠해지면 뵙는 걸로 하고요. 네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오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최근에 좀 그 직장 동료에 대한 그 사건들이 많았어요. 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탈의실에 그 카메라 설치해서 네. 많은 또 여성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네. 회식 자리에서 또 후배 검사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아직도 우리 좀 직장 그 노동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사실 재작년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겨우 걸음마 단계로 들어와서 예. 이제 겨우 제재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해놓고 있는 거지. 조금 더 우리가 실제로 피해자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나 또 가해자들에 대한 다시 재범의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은 좀 부족하거든요. 예. 네, 우리가 좀 더 제도는 조금 더 늦게 따라오는 제도 개선은 조금 늦게 따라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좀 서로 간의 사고를 좀 고치고 그런 각성하고 좀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사회적인 인식 전환과 네. 변화와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 사실 여러 번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쭉 오랫동안 계속 많이 해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코로나19 일자리를 잃은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보살펴 보지 못한 그 소상공인들에서 고용되어 있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되지 않지만 한 10인, 2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그런 직원분들에 대한 그 지원책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급으로 그냥 계속 지내시다가 더 이상 여건이 안 되시니까 이제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래도 실업급여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기만 하면 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워낙 오해들이 많으시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법적인 용어와 비슷하게 구직급여라고 좀 바꿔 쓰면 좋겠어요. 구직급여로? 예. 그래서 구직급여로 바꾸면 조금 더 오해가 이제 덜 쌓이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실업급여거든요. 지금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건을 말씀드리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이직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구직을 했는지 그 자료들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요건 4가지거든요. 그 구직에 대한 자료를 지금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력서 제출한 그런 문서 그런 같은 거면 거.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그냥 채용 지원한 내역들. 예.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게 오해가 좀 많으셔가지고요. 네.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경우, 네.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네네.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 이런 겁니다. 본인은 계속 하고 싶은데 예. 그냥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거나 예.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권고사지, 그다음에 사업장이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전할 때, 예. 그다음에 정년퇴직하시거나 계약 만료로 그만두신 경우, 이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9174번님께서는 비정규직 계약직이라서 근무 2년 후에 계약 종료로 그만두게 됐는데 이럴 네. 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될 거니까요. 예.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십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노무 고민, 직장 어려움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네네. 새로운 회사로 또 옮겼는데 네.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된 경우 이런 분들도 최근에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좀 인정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새로 들어가신 직장에서도 기간이 180일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 직장에서와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통산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 이전 직장에서 자진 퇴사했다고 해서 보험료 납부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니까 실업급여 받으실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다 합산된다. 네, 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이 되는. 네네. 예. 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셨는데 65세 이후에 그만두시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되십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지나서 입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군요. 나중에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기준이 65세를 기준으로 두고 64세에 근무하셨다가 65세에 이제 퇴직한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65세 이후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7806번님께서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요. 예. 네, 일반 사기업의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무원 정년 퇴직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예, 공무원은 안 됩니다. 네네.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지난 계속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네네, 맞아요. 그래서 발표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5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무려 13,000명 정도 된다. 네, 그래서 너무 구직에 어렵이 없이 실업급여만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제도 개선을 하려고 이제 용역을 발표해놓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9014번님은 이력서만 내고 취업 의지 없이 실업급여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좀 이런 분들이 있긴 하죠? 예, 많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절대적으로 이 부정수급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위장 취업해서 그냥 올려만 있다가 기간 내서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게 자격 요건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5463번님, 저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서 일반 개인마트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네. 마트가 문 닫았을 경우 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도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그 자영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휴업이나 폐업 처리로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마트에서 들어가셔서 일하실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그 기간만 충족한다고 하면 예.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 퇴사하시고 나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개인 사업자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 처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휴업 처리해서 내가 지금 어떤 소득을 못 올리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9483번님, 아까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방 발령 받아서 그만둔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 경우가 제일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장 자체가 단일 사업장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로 이전했을 때 되는 거지. 예. 우리가 어떤 대규모 기업, 여러 개의 분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는 어떤 인사 발령권이라는 게 인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까지는 인정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 따로 이제 분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방 현장들의 발령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발령됐거나 거기에 못 간다고 해서 퇴사하시는 경우는 사업장의 이동이 3시간, 왕복 3시간 걸리는 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좀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6128번님께서는 현재 67세인데 계속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몇 살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409번님, 65세 이전에 근무하고 70세 이상 근무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라고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65세 이전에 취업하셨고 계속 고용보험료 납입하고 계셨으니까 나중에 퇴사하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하나공구번님,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좀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게 왜냐하면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최대 270일, 9개월 정도 되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돼요. 1년 이내에 왜냐하면 270일 딱 맞춰서 신청하시면 퇴사하고 지나서 안 하는 270일 딱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거의 1년 이내에 지나가면 못 받는 거니까 퇴사하시면 바로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1118번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라고. 네, 계약서는 부차적인 거고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될 대상이었다면요, 당연히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전에는 만 60세 이상, 죄송합니다. 60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만 가입이 됐는데요. 이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 일할 게 예정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충족하시면. 네. 이게 저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네. 실업급여 해당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네. 왜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노무사님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수한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열어놨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런 다음에 올 7월부터는 우리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프리랜서에 대한 좀 더 넓게 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아직까지 올해까지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네. 없네요. 네네, 여건은 아직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뭐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일하셔야죠. 네. 아, 일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스튜디오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